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물질 수지라는 걸 배울 거예요. 물질 수지. 물질 수지. 그죠? 물질 수지. 자, 물질 수지라는 거를 영어로 말을 하면 mass, balance, 뭐 mass를 또 이건 질량, 물질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물질로 또 우리가 아는 단어가 하나 있죠? material balance가 있죠? balance.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물질 수지 그러면 조금 감이 안 오는데 mass balance, material balance 하면 뭔가를 이렇게 균형을 잡는 거구나. 뭐 질량을 균형을 잡는 거구나. 뭐 그런 뜻으로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사전적인 의미 검색에서 나오면 자 미리 말하자면 어떤 개, 자, 개는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개의 경계면, 그렇죠?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자, 물질의 유입과 유입과 유출을 비교하여 자, 내부에 남아있는 자, 물질의 양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개가 하나 있어요. 개. 그죠? 개가 있는데 여기에 이 개와 이 바깥의 이 경계면을 여기가 경계면이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경계면에서 이렇게 유입되고 유출되는 그런 양들, 어떤 질량들의 자, 우리가 분석을 해서 여기에 있는 남아있는 것들이 얼만큼 되냐? 요거를 계산을 하는 거겠죠 자, 뭐 화공 양론도 배웠나 모르겠네. 화공 양론에서 많이 다루긴 해요. 근데 우리는 요 환경공학도 화공 뭐 어떤 오염물질이 들어가고 나오고 어떻게 정화되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화공 양론 개념도 이용이 돼서 뭐 여기 이 책에 나온 정도만 알아도 우리 환경공학 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 나온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물질수지라는 사전적인 개념은 요건데, 근데 이 물질수지라는 것은 질량은 파괴되지도, 그리고 창조되지도 않는다라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응용한 거예요.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은 우리가 고등학교나 뭐 대학교 때도 일반화하게도 보고 배웠죠? 질량이 보존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하나 들면 어떤 화학 반응에서 화학 반응 전과 화학 반응 후에 그렇죠? 요 후에 질량이 자, 보존된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뭐 여기가 100이라고 하면 얘가 80이다. 여기가 반응물, 여기가 생성물이라면 80이다 그러면 뭐 20이 다른 데로 갔겠죠? 그래서 요거와 양과 여기의 양은 보존이 된다, 같다, 즉 질량의 보존의 법칙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근거로 해서 자, 전체의 유입량, 들어가는 양과 전체의 유출량, 유입은 인렛, 그쵸? 유출은 아웃렛이라고 말을 하죠. 아웃렛, 뭐 여기 라인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표현한 것을 질량 수지 또는 물질 수지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요게 개라고 했잖아요. 시스템. 그럼 요게 유출량, 요게 유입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다라는 표현으로 이런 것이 이제 질량 수지, 즉 물질 수지라고도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물질 수지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 어떤 물질을 추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오염 물질이 이제 이동을 할 때 요 이제 물질 수지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은 어떤 정화하는 어떤 공장이 있잖아요. 정화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오염물질이 이렇게 들어갔어. 여기에 유입량이죠. 그리고 여기 정화해서 유출됐어. 그렇죠?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오염물질 이제 물 같은 뭐 있잖아. 뭐 더러운 물 같은 거 이제 정화를 하잖아요. 거기서 이 오염물질의 이동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물질 수지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 잠깐 지울게요. 너무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물질 수지를 취하려면 자, 분석하고자 하는 영역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를 아까 개라고 했죠? 개. 여기 네모칸 여기를 개라고 했습니다. 됐죠? 뭐 개라는 사전 개를 이렇게 외우세요. 개라는 것은 화학적, 자, 물리학적, 자,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물질이라고 이렇게 외워두면 자, 앞으로 환경공학이나 다른 과목들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개가 우리 이제 환경공학에서 배우는 거에서는 뭐 혼합 탱크, 그죠? 그다음에 호수, 하천, 그리고 일정 지역의 대기 등이 속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물질 수지의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 여기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목적으로 하는 개, 그죠? 시스템이죠? 간단한 플로우 시트를 걸린다. 플로우 시트. 이렇게, 이런 개인데, 플로우 시트라는 게 뭐 어떤 흐름도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렛, 유입량, 유입량 이렇게 안쪽으로 다 박스를 하나 그리고, 그렇죠? 유입량, 그쵸? 그다음에 유출량, 그쵸? 이런 플로우 시트를 그린다. 그다음에 이제 될 수 있는 한 생략하지 않는다. 이제 모든 것을 다 그려줘야죠.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리고 아는 데이터를 플로우 시트에 기입한다. 뭐 물질명이 될 수도 있고 유량이 될 수도 있고 온도가 될 수도 있고 농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물질 A 그렇죠? 여기 정화돼 가지고 뭐 C가 됐다. 그렇죠? 뭐 유량은 뭐 부피분의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온도 들어가는 그 어떤 물질의 유입에 있을 때의 온도 그다음에 요 농도 그렇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를 이렇게 다다다 이렇게 기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서 이제 뭔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화학 반응. 그죠? 그러면 요 화학 반응식 A에 대한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뭐 쓱쓱 써주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계산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입하고 그리고 물질량 그리고 일정한 시간 등등을 자, 기입하고 설정을 해준다. 그리고 각 성분의 수지식을 세우고 푼다. 뭐 이건 나중에 해볼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제 요게 어려운 거죠? 수지식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못 풀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조금씩 같이 한번 해봅시다. 뭐 나랑 같이 하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가 않아요. 됐죠? 자, 복잡한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간단한 것을 먼저 배운 다음에 복잡한 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처음부터 복잡한 거 하면 지쳐, 못하고, 알겠죠? 그럼 다음 봅시다. 자, 여기서는 이제 좀 더 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개는 아까의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시스템, 그렇죠? 뭐 계란이라고 하니까 먹는 계란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 시, 시스템이란 건데, 그렇죠? 시스템이란. 자, 대상으로 선택한 프로세스의 일부나 전부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물질 수지 계산에서 우리 목적에 따라 어떤 부분이라도 개로 선택할 수가 있다. 뭐 여기 뭐 화학 공장에서 화학 반응기를 개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화학 반응기로 들어가는
이 관도 우리가 어떻게 개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아까 이렇게 그린 거죠? 뭐 어떤 개, 그죠? 개의 유입량, 유출량. 근데 개를 좀 잘못 그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도 다 개인데, 그렇죠? 개 경계면이고 여기가 다 개인데 여기는 이렇게 네모칸만 쳐놨어요. 그렇죠? 조금 우리 학생들이 좀 약간 혼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 안이 전부 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개의 경계면이고 개의 바깥 부분 여기를 뭐라고 했었죠? 영어로 surrounding이라고 했죠? surrounding이 뭐예요? 주위잖아요. 안쪽은 개, 바깥쪽은 주위라고 한다. 알죠? 자, 그럼 봅시다. 개방개 또는 흐름개. 여기 개방개인데, 개방개라는 게 뭐냐? 요 경계가 있잖아요. 경계가 있죠? 요 경계를 통해서 물질이 이렇게 이동하는 어떤 개를 개방개라고 한다. 뭐, 이거는 뭐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 자 폐쇄계는 자 경계를 통하여 물질 이동이 없는 게 그러니까 요게 이 유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입만 되고 유출이 없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물질의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계 경계면에서 그렇죠? 그래서 경계를 통하여 물질 이동이 없는 게 즉 미생물을 접종한 플라스크 등이 해석한다. 자 여기 말이 나와서 그런데 우리 환경공학 에서 미생물 관련해서 또 배우는 게 있는데 그게 뒤쪽이라 뭐 이번 학기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응? 내가 석사 때도 자 화학공학과인데 자, 생물화학공학을 전공했어요. 석사 동안 2년 동안 그래서 미생물 배양을 많이 해봤어요. 주로 유산균을 키워서 그렇죠? 어떤 탄소원 나 때는 해조류 알죠? 씨위드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아는 뭐 가시파래 그렇죠? 가시파래 그다음에 뭐 뭐라고 하지 녹조류 같은 거 있는데 아무튼 이런 거를 전처리하고 해서 당화해서 여기 유산균에 맞는 배지를 이용해서 여기에 탄소를 넣어서 이 유산균이 자, 이 탄수원을 얼마큼 먹어서 락틱 액시드를 얼마나 생산하는지에 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배양도 실험도 해서 우리 학생들이 뭐 이쪽 생물 쪽을 관심 있어 하면 뭐 나한테 와서 또 조언도 하러 오면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했다. 어? 그래서 뭐 나중에 이런 것도 뭐 더 자세히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 미생물이면 적성 플라스틱 등이 속한다. 근데 자, 미생물을 키우려고 하면 어떤 게 플라스티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미생물을 키울 때 이 플라스틱 이 유리 자체를 멸균해야 돼. 멸균. 멸균이 제 기억으로는 좀 오래됐는데 150도에서 한 15분 정도 15분 정도 오토클레이브라는 게 있어요. 클레이브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이제 압력밥솥 같은 거예요. 그래서 125도 15. 그러니까 물은 100도씨에 끄는데 그죠? 압력을 가해서 더 이 오토클레이브가 더 높은 온도에서 끓게 하는 거죠. 그래서 멸균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배지를 넣고 배지도 당연히 멸균시켜야죠. 그렇죠? 그 이 유산균 말고 이 다른 균들은 다 없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멸균을 시켜요. 그래서 이 유산균의 배지를 뭐 MRS 미디움이라고 해요. 그 배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유산균이 잘 먹을 수 있는 탄수원을 넣어주고 그리고 이 유산균을 계대배양이라고 해요. 계대배양이라고 하는데 요 조그맣게 배양을 해서 넣어서 좀 하루 정도 키우고 요걸 가지고 일부분을 따서 이쪽에 배지를 서로 접종을 해주는 거죠. 요게 폐쇄계죠, 폐쇄계. 그죠? 폐쇄계. closed system. 그죠? 열은 이동,
열은 왔다 갔다 이동을 하는데 여기 있는 물질은 이동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폐색이에요. 그래서 좀 이런 거 얘기하려고 좀 폐색에 얘기하려고 좀 시간이 좀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유산균이 적정 온도가 있어요. 어떤 유산균에 따라서 어떤 온도는 35도에서 가장 잘 자라고 어떤 온도에서는 30도에 잘 자라고 하고 뭐 등등등 있습니다. 뭐 나중에 우리 모르겠어요. 좀 뒤쪽에 나온 거라서 이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죠? 생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뭐 나중에 기회 있으면 꼭 같이 공부하도록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공정의 분류. 자, 공정의 분류에 대해서 봅시다. 공정은 자,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회분 공정. 회분 공정. 자, 두 번째로는 반회분 공정. 그 다음에 연속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회분 공정은 영어로 이제 배치 프로세스, 어, 배치 프로세스. 그러니까 뭐 단어로 한번 쳐보세요. 한 배치, 두 배치, 세 배치 이렇게 하는데 이건 좀 회분이라는 말도 어렵고 배치라는 말도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요 밑에 조금 더 풀어서 나왔는데 반응하고자 하는 양이 적을 때, 그죠? 일정한 반응기에 넣어 일정한 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에 내려보내는 반응 공정이다. 즉, 폐색의 대표적 공정이다. 여기에 그러면 아까 전에 closed system이랑 비슷한 개념이죠? 그죠? 뭐 어떤 플라스크 안에, 그쵸? 배지 넣고 뭘 넣어서 일정 시간 동안에 이렇게 배양을 하고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내려보내는 거. 그쵸? 그 다음에 반회분이라는 것은 세미 배치, 반회분. 요거랑 반대되는 건 아니고 세미 배치라고 해서 자, 원료를 초기에 공정기에 순간적으로 투입을 하고 연속적으로 유출시키거나 순서를 바꾸어 원료를 공정계에 연속적으로 유입시키고 그리고 일시에 유출시키는 공정. 그러니까 뭐 한 번 넣어주고 그렇죠? 뭐 뭐 막 이건 지금 생각만 안 돼. 계속 이거 생각해서 어떤 화학 공장에 어떤 반응기가 있어요. 리액터라고 하죠. 보면 반회부라는 것이 처음에 어떤 물질을 넣어주고 반응을 시켰어요. 근데 조금 모자른 것 같아. 그럼 또 넣어주고, 그렇죠? 그러면 또 넣어주고. 이 같은 시스템 안에서 그거를 반해본 공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연속 공정. 연속 공정이 뭐냐? 이거는 좀 짐작을 좀 하겠죠? Continuous process라고 하죠? 그래서 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공정은 개방계라고 한다. 개방계.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개방계. 그렇죠? 공정의 수행 중에 유입과 유출의 흐름이 계속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이렇게 네모 어떤 개가 있으면 유입이 이게 어떤 물질을 이렇게 흘려주면서 그렇죠? 이게 뭐 여기에 그렇죠? 뭐 몰당 뭐 시간 이렇게 나타내면 여기가 유입돼 그리고 아웃 그쵸? 뭐몰 퍼센트 그래서 자 인렛 들어가는 물질 나오는 물질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놔두는 것 요거를 개방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공정의 수행 중에 유입과 유출의 흐름이 계속되는 거. 자 대부분의 환경 공정은 연속 공정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공정 내 모든 조건, 온도, 부피, 유속 이런 모든 조건들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을 때를 정상 상태. 야, 이거 좀 어려운 말이죠? 그죠? 정상 상태. 정상 상태는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온도 조건이나 어떤 물리적인 팩터들이 변하지 않을 때를 정상 상태라고 한다. 그리고 공정 중 한 가지 조건이라도 변할 때를 비정상 상태라고 한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어떤 개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떤 조건들이 여기 시간에 따라서 요거는 어떤 물리량이나 온도 조건이 이렇게 뭐가 증가해. 근데 한동안 증가한 후에 시간에 따라서 쭉 변화가 없어. 그렇죠? 여기를 비정상 상태라고 하죠. 시간에 따라서 자, 어떤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조건들이 변한다. 그렇죠? 델타 t분의 델타 x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일정의 시간에 따라서 어떤 단위 시간, 어떤 시간에 따라서 그렇죠? 어떤 우리가 궁금한 시간에 따라서 요 어떤 x의 어떤 물리량이나 조건들이 변하지가 않나? 그렇죠? 그렇죠? 어? 일정하잖아, 일정. 0이 아니라 일정하다. 그렇죠? 쭉 일정하잖아. 그렇죠? 여기가 이제 정상 상태. 그러니까 이걸 좀 외우고 있어야 돼. 이 그래프를 떠올리면서 정상 상태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어떤 조건들이 변하지 않을 때를 정상 상태라고 한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어떤 한 가지 조건에서 변하면 비정상 상태다. 그죠? 이 그래프를 좀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있으면, 그쵸? 쉽겠죠? 그쵸?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단순히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과 같이 이렇게 두 개 같이 이렇게 접목을 해서 외우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도 기억이 잘 나요. 그죠? 자, 그러면 다음을 볼까요? 자, 그럼 다음을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정상 상태를 배웠죠. 정상 상태 뭐라고 했죠? 시간에 따라 어떤 조건들이 변하지 않을 때를 정상 상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정상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물질 수지, 즉 매스 밸런스를 한번 세어보도록 해봅시다. 자, 여기서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자, 천천히 조금씩 한번 한번 같이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가장 간단한 개로서 유입과 유출의 흐름이 계속되고, 그죠? 물질이 보존적이라고 가정할 때, 그러니까 어떤 이런 시스템 안에서, 그죠? 유입과, 그죠? 인, 그리고 유출, 아웃, 그죠? 이 흐름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죠? 시간에 따라서 요 흐름량이 계속 일정한 거예요. 흐름량. 그죠? 속도죠, 이 속도. 그죠? 그리고 물질이 보존하다. 그러니까 계속 똑같이 물질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 거는 쉽게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근데 그렇게 가정을 하는 게 정상 상태라고. 가정을 해야 우리가 문제를 풀기가 쉬워져요. 어떤 복잡한 문제나 어떤 공학적인 문제를 풀 때도 가정을 때려버려. 가정을 해버려. 그러면 문제가 단순해지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런 가정을 안 한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크게 차이 날 수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아마 뭐 열민물질 전달에서 좀 많이 다루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게로서 유입과 유출의 흐름이 계속되고 물질의 보존적이를 가정할 때 물질 수지식을 세워보면 같다. 유입량 그리고 유출량과 같다. 이 시스템 안에서 유입되는 양과 유출되는 양이 같다. 이게 정상 상태 물질 수지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자, 알겠죠? 그래서 밑에 이제 정상 상태 보존계라고 써 있는데, 자, 우리가 아까 배운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다라는 이런 물질 수지식을 직접 한번 세워 봅시다. 알겠죠? 자, 밑을 보면, 자, 뭐, I라는, 뭐, IQ, 뭐, IC 플러스, 뭐, QW,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부피, 부피 유속, 그쵸? 부피 유속. 요게 이제 농도겠죠? concentration 농도. 근데 여기 좀 시간이 좀 되어서 다음번에 다시 하죠. 알겠죠? 알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